여러분, 서랍 속 통장 어딘가에 혹은 핸드폰 앱 구석에 IRP라는 이름의 계좌 하나쯤은 다들 넣어두셨을 겁니다. 그거 그냥 퇴직금 받는 통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계좌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가 1,700만 원 넘게 차이 날 수 있거든요. 투자를 잘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시장 운도 아니고 실력 문제도 아닙니다. 순전히 수령 방식 선택 하나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2억 원을 모았는데 누구는 세금을 900만 원만 내고 누구는 2,700만 원을 냅니다. 앉은 자리에서 소형차 한 대 값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 큰 돈을 아끼지 못하고 생돈으로 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2억이 없는데? 생각하시나요?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꺼내 쓰느냐입니다. 잘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잘 받는 기술. 지금부터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내 IRP 통장에 2억 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억이 아니어도 구조는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내 금액에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내 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2억 원은 겉으로 보면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돈으로 나뉩니다. 일부는 퇴직금을 옮겨온 돈이고 일부는 내가 직접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온 돈과 그 운용 수익입니다. 이건 마치 냉장고 한 대 안에 있어도 삼겹살은 냉동실에 넣고 상추는 채소칸에 따로 보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넣어둔 곳은 냉장고 하나지만 보관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세금 차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IRP라는 계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넣을 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고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다가 꺼낼 때 비로소 세금을 냅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 때문에 어떻게 꺼내느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퇴직금 이전 부분은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많아서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25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는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그 정도면 세율 6% 정도라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문제는 직접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거기서 불어난 운용수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세가 붙는데 세율이 16.5%입니다. 16.5%. 이게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접 납입하고 불어난 운용수익이 1억 원이면 1,650만 원이 세금입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세금이 2,475만 원이 됩니다. 이 돈이 한꺼번에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5세 이상 69세까지는 5.5%, 70세에서 79세는 4.4%, 80세 이상이면 3.3%까지 내려갑니다. 5.5%와 16.5%. 정확하게 3배 차이입니다. 같은 돈을 받는데 세금이 3배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전 부분을 연금으로 받으면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해서 받으면 세금이 40%나 줄어듭니다. 10년 이하로 받아도 30%가 줄어듭니다. 자, 이제 2억 원 기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구간입니다. IRP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 퇴직금을 이전한 금액이 5천만 원, 직접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60세부터 수령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일시금으로 2억 원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의 퇴직소득세, 근속 25년 기준으로 약 25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 1억 5천만 원의 기타 소득세, 16.5%를 곱하면 2,475만 원입니다. 합계 총 세금은 2,72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15년에 걸쳐 연금으로 나눠받는 경우입니다. 2억 원을 15년으로 나누면 연간 약 1,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5천만 원 부분, 15년 수령이니 10년 초과 혜택을 받아 원래 250만 원이던 세금이 60%인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 1억 5천만 원 부분, 이걸 15년으로 나누면 이 중 연간 약 1,000만 원씩 수령하게 되고 5.5%를 적용하면 연간 약 55만 원이 세금입니다. 15년이면 총 825만 원. 합계 총 세금은 약 975만 원입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일시금 수령 총 세금 2,725만 원, 15년 연금 수령
총 세금 975만 원, 차이가 1,750만 원입니다. 같은 2억 원인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1,750만 원이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부부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고 하면 7달치 생활비입니다. 선택 하나로 7달치 생활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1,750만 원이라는 돈의 무게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병원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에서 7개월입니다. 손자, 손녀 대학 등록금으로 따지면 한두 학기분입니다. 50대 내내 외식 한 번 더 참고 옷 한 벌 더 아끼면서 꼬박꼬박 납입해온 그 노력의 결과가 수령 방식 선택 하나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를 잘해서 생기는 차이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생기는 차이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방식으로 받겠다고 선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주식을 잘 고르거나 부동산 타이밍을 잘 잡거나 이런 실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게 된 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투자 실력 차이가 아니라 선택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 기준선입니다. IRP 연금을 받을 때 연간 수령 총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양동이로 물을 받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동이 용량이 1,500만 원입니다. 이 안에서만 받으면 낮은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서 별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넘쳐 흘러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낮은 연금소득세보다는 세금이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먼저 종합소득세 합산 방식입니다. IRP 연금소득이 임대소득, 금융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집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서 합산했을 때 소득 구간이 뛰어오르면 전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소득이 이미 연간 2천만 원 있는 분이 IRP 연금을 연간 2천만 원 받으면 합산소득이 4천만 원이 됩니다. 4,5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은 15%인데 이 기준을 넘어가면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IRP 연금이 이 기준을 넘게 만드는 불씨가 되는 겁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IRP 연금 부분에만 16.5%를 내고 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안 됩니다.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이미 많은 분들은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시거나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준선 1,500만 원 안에서 받으면 이런 복잡한 선택 자체를 안 해도 됩니다. 낮은 세율에 별도 신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령 기간을 설계할 때 이 기준선 하나만 지켜도 세금 걱정이 한결 줄어듭니다. 2억 원은 15년으로 나누면 연간 약 1,330만 원입니다. 기준선 아래입니다. 이래서 15년이라는 기간이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2억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연간 2천만 원이 되어 기준선을 훌쩍 넘습니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이 달라집니다. 2억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1,000만 원으로 가장 세금이 유리하지만 나중에 받는 돈의 실질 가치와 건강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세금 차이가 더 커질까요?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매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착실히 받아오셨다면 그 금액이 쌓여서 계좌 안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이 클수록 일시금 수령 시 기타 소득세가 더 많아지고 반대로 연금 수령 시 절약할 수 있는 세금도 커집니다. 운용 수익이 많이 불어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로 열심히 불려놓은 수익도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가 그대로 나갑니다. 열심히 굴린 수익의 거의 6분의 1이 세금으로 빠지는 겁니다. 퇴직 후에도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400만 원 있는 분이 IRP 연금을 연간 1,300만 원 받으면 합산소득이 3,7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이 달라져서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IRP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이 생기는 거라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되어 경우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연금 소득이 일정 수준 되는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 건강보험료가 월 20만 원에서 하이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만 잡아도 1년에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연금 수령으로 세금을 1,750만 원 절약했는데 건강보험료로 그보다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 아끼려다 건보료로 더 많이 나가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실제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세금만 보시면 안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배우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더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번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을 선택하셨다면 중도 인출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IRP 연금을 시작한 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꺼내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연금 수령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꺼내버리면 절약하려던 혜택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화초에 물을 조금씩 꾸준히 주다가 중간에 양동이를 엎어버리면 모처럼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기간 동안 IRP에서 돈을 꺼낼 일이 없도록 다른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비 3개월치 정도는 별도 통장에 갖고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금만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지만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20년 후에 받는 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생활 자금 현황, 건강 상태, 다른 소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IRP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기타 소득세 16.5%가 붙어 총 세금이 2,70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2억 원을 15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가 적용되어 총 세금이 1,000만 원 아래로 줄어듭니다. 하이가 1,750만 원입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조정하면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다른 소득 현황, 비상자금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 IRP 계좌에서 퇴직금 이전 금액과 개인 납입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입한 금융사 앱을 열어서 IRP 계좌 상세 내역을 보시면 운용 현황이 나옵니다. 홈택스에서도 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금액의 비율에 따라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령 기간을 몇 년으로 잡으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가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이 복잡하면 가입한 금융사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수령 기간을 몇 년으로 설정하면 연간 얼마씩 받게 되는지 바로 알려줍니다. 수령 기간 변경도 수령 시작 전이라면 어렵지 않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현재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금 수령 시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본인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IRP에 2억 원을 모으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돈을 잘 꺼내 쓰는 데는 오늘 얻은 이 지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더 모았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모은 IRP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가 노후 자금의 실제 크기를 결정합니다. 잘 모으셨다면 이제는 잘 꺼내 쓸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